그 자동차 브랜드뿐만 아니라 배터리 제조사와 종류까지도 살피게 되면은 그만큼 그 전기차 시장에서 배터리 제조사에 힘이 셀 수밖에 없다. 이게 그래서 2차 전지 섹터들 특히 종목들의 반등의 어떤 한 트리거가 될 것 같기도 하다. 네, 안녕하세요. 그로스 리서치 초대석의 이수연입니다. 오늘은 2차 전지 지킴이시죠. 이창환 부장님과 함께 최근 들어 또 2차 전지 섹터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히 양극재 업체들까지 시원한 상승을 좀 보여주면서 이제는 2차 전지가 좀 추세 상승을 할까라는 기대감이 드는데요. 전기차 2차 전지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또 지난주에 이어서 2주 만이죠? 우리 그렇죠. 2주 광복절 때 쉬었으니까 2주 만에 두 번째 뵙습니다. 만남입니다. 지난 시간 저희 전기차 화재 사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다뤘는데 오늘은 그에 대한 2탄이라고 좀 미리 말씀 주셨어요. 지금 벤츠뿐만이 아니라 또 테슬라에서도 화재가 났고 오늘은 또 뭐 배터리 공장 화재 사건도 나면서 전기차 포비아 현상이 되게 심해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배터리 실명제, 또 배터리 여권제라는 주제 안에서 또 테마주들이 상승하는 흐름이 최근 들어 또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전기차 화재 관련해서도 추가적으로 업데이트된 내용들도 있을까요? 일단 그 전기차 포비아라는 그 말은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말이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언론에서만 있죠. 이제 아파트에서 뭐 전기차들 뭐 출입을 뭐 막는다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은 그거 이제 충전 방해가 될 수 있거든요. 네. 충전 방해로 신고하면 범칙금 10만 원입니다. 그밖에 안 해요? 네, 10만 원이에요. 충전 방해로 신고하면은. 그래서 이제 충전 방해. 네, 방해 같은 경우로. 네. 이제 이게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전기차 포비아 현상은 없고요. 우리나라에만 지금 언론상에만 있어요. 실제 실생활에서 그걸 느끼세요? 잘 모르시겠죠.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분이 별로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일부 뭐 그런 게 언론상에서 과장되게 좀 보도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전기차 포비아 현상 때문에 중고차 가격 떨어졌다 말도 말이 안 맞아요. 최근에 시세를 보면은 전기차 시세가 6월까지도 오히려 좀 더 올라가고 있었고요. 중고차 네. 가격이. 네. 그러니까 그 좀 더 좋은 뭐 EV6 최근에 나온 EV3라든가 EV6라든가 뭐 아이오닉 이런 것들은 오히려 올랐고, 그리고 전기차 가격이 7월 달, 8월 달에 좀 떨어졌거든요. 네. 근데 이제 물론 벤츠 EQA는 아예 매입 자체가 안 됩니다, 지금. 왜 안 돼요? 다 리콜. 아니 누가 사겠어요? 그러니까 중고차 딜러들을 안 사요. 이 벤츠 EK는 아예 매입을 안 해줘요. 안 해주는데 또 워낙 물량이 많이 쏟아지기도 했고, 그런데 좋은 배터리가 들어간 전기차들은 오히려 사고, 그리고 현대기아차 전기차 중고차들이 연식별로 보통 이렇게 뭐 연식별로 나가거든요. 네네. 21, 22, 24 뭐 이런 식으로 한 1에서 2% 정도 떨어졌는데 내연기관차도 그렇게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전기차만의 문제가 네, 아니라. 전기차만 중고 가격이 떨어진 게 아니라 내연기관차도 비슷하게 떨어졌는데, 그리고 내연기관차 쪽에서 좀 물량이 부족한 거는 가격 오르기도 하고, 전기차 내에서도 중고차 가격이 오른 것도 있고 떨어진 것도 있고 그렇게 편차가 있어요. 대체를 보니까 보통 1% 미만에서 움직이고 월간 말하는 거, 월 단위로, 그리고 2% 내외에서 움직인다고 볼 수 있겠고요. 제가 이제 오늘 이제 그 첫 번째 주가 이제 K배터리 인사이드 시대 요거거든요. 이제 근데 요게 이제 그 현대차에서 배터리 화재에 대해서 이제 홍보를 하는 그 홍보 카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그 경기도 소방 그 재난본부 공식 유튜브에 나온 자료가 전기차 화재가 특별히 더 어려운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세정 아파트 그 전기차 화재 19번에 진압을 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사람들이 잘 모르다 보니까 좀 제가 전에 그래가지고 뭐 그 삼양라면 네. 우지 파동 사건과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 황소개구리 얘기 막 네, 했었잖아요. 잘 모르니까 겁을 내는 건데 잘 알게 되면은 그렇지 않고, 그리고 중국이 전기차 2,500만 대 보급돼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50만 대 있는데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에 화재가 1만 대당 한 대가 안 나요. 그러니까 중국 전기차 화재 많이 난다고 하잖아요. 화재 분명히 건수는 많은데 하루에 8건. 2023년도 1분 기준으로 하루에 8건 정도 화재가 났는데 2, 3, 4분기는 발표 안 했습니다. 왜요? 1분기가 제일 화재가 덜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2, 3, 4분기는 통계를 발표 안 했는데,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도 하루에 8건이면 적은 아니지만 전기차가 2,500만 대라고 생각하면은 그게 아주 많은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왜 화재가 이렇게 덜 나냐면은 중국 배터리가 이제 LFP 배터리가 한 70% 정도 중국에 점유하고 있는데 저성능 배터리가 많다 보니까 모터 자체를 고출력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100km, 150km 이하급의 저성능의 모터를 쓰고 또 배터리도 또 저성능 걸 쓰니까 그러니까 LFP를 그러니까 그 속력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모터도 저성능의 저가 차량을 쓰니까 화재가 상당히 덜 났던 거야.
이제 기술은 지금 NCA가 니켈이 많이 들을수록 화재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는데 그걸 잘 다루는 게 기술이거든요. 이제 근데 우리는 그 K배터리는 그거를 상대적으로 잘 다루고 그리고 이제 불이 났더라도 빠르게 이제 화재가 지연되도록 확산 지연하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뭐 BMS라든가 또 전기차 완성차에서는 BSA들이 있는데 중국이 그런 부분에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NCM을 다뤘을 때 중국 배터리가 위험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 또 보면은 실제 화재 그때 내가 사고율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내연기관차가 훨씬 높았잖아요. 네, 확률이. 네. 사고도 높았고 화재 사고가 더 높았는데 실제로 여기 여기 통계에서도 2023년 기준으로 해서 내연기관차 0.016%, 전기차 0.013% 해가지고 내연기관차가 화재 사고율이 23% 높았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전기차 화재가 72건이죠. 네. 23년도에 많아 보이잖아요. 네, 하이브리드가 36건이라서 하이브리드가 화재율이 더 적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가 숨겨져 있냐면 요 안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숨겨져 있습니다. 전기차 화재를 정확히 건수를 세려면요. 뉴스 건수 세면 돼요. 왠지 아세요? 뉴스가 다 나는구나. 화재가 날 때마다. 100% 나거든. 전기차 화재는 뉴스로 100% 나. 왜 그런 거예요? 희귀하잖아요. 되게 내연기관차 화재 우리 그때 한 달에 400건 나는 거 보도 다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저의 그렇게 나면은 자동차 포비아 난다 그랬죠. 네, 그래서 2023년도에 전기차 화재 건수 세면은 한 10건 되거든요. 나머지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화재 사고율은 뭐 그걸 포함해서도 지금 내연기관차보다 전기차가 적다라고 이제 여기 현대차에서 얘기를 해서 전기차 사도 안전하다라는 얘기를 막 자기네도 홍보한 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제 벤츠 화재 사건이 보면은 그 파라시스 배터리 들어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에서 실제로 이제 화재 사건이 있었고 그 상하이 그 자동차 그룹에서 여기 그 2021년도에 그 3만 건 이상 리콜 전력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파라시스 NCM 배터리가 이게 파우치 형태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전기차 일부의 그 안전상의 이유로 리콜했는데 이게 화재 위험 때문이었던 거고 전량 다 이제 리콜해서 파라시스가 결함 인정하고 요 리콜 과정에서 이제 비용을 다 이제 부담했다라는 거고 이제 중국 그 리콜 원문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미국에서도 문제가 됐었는데 우리가 이제 화재가 7월 달에 났잖아요. 네. 그 전달에 리콜 고객들한테 이게 이제 불날 위험이 있으니까 리콜 하라고 통지를 했는데 문제는 미국에서는 지난해 5월 달에 강제 리콜 당한 차량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1년 전에 문제가 강제 리콜 당했던 거를 우리나라한테 불나게 한 달 전에 불과 얘기를 했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리콜을 빨리 알려줬어야 되는 거를 뒤늦게 지금 뒷북을 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마 벤츠가 재빠르게 리콜을 처리했었으면 화재까지 안 갈 경우는 상당히 많겠죠. 그랬으면 아마 여기 파라시스라는 배터리도 아마 계속 숨겨져 있을 수도 있어요. 실명제도 안 하고. 요게 지금 그 벤츠 EQS에 들어가는 BSA거든요. 그 BSA가 뭐냐면은 그 배터리 시스템 어셈블리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BSA 안에 BMS도 들어가고 전원 장치도 들어가고 냉각장치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다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 이제 파라시스 건데, 요게 지금 셀이 한 10kg짜리 10개 들어가 있고요. 이게 100kg가 되는 건데, 현대차는 요게 2.5 킬로와트로 돼 있어요. 요게 4개로 쪼개져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는 하나가 불이 타게 되면은 10kg가 다 타는데 현재는 2.5만 타겠죠. 상대적으로. 그리고 요게 그 냉각수가 여기 바깥으로 둘러져 있어서 이런 구조는 되게 특이하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터지면은 이게 그 화재 보면은 하얀색 폭발 팍 했잖아요. 이게 터진 거예요. 요 냉각수 라인 바깥으로 외부로 둘러 있어가지고 이게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유일하게 과전류 방지 솔루션이 일부 있긴 하지만 사실상 그 화재 확산 지연 설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 벤츠의 그 BSA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EQ2랑 EQS에 똑같이 같은 그 배터리 그 BSA가 같은 BSA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오히려 이렇게 되면 불이 났을 때 화재가 밖으로 더 누출되는 그런 구조라고.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이런 거고, 이게 CATL 건데, CATL BSA도 이게 지금 보면은 이게 그 화재 확산 그 설계가 되어 있긴 해요. 되어 있긴 한데, 전체 하우징이라든가 측면 부분 되게 빈약하게 지금 되어 있어서, CATL 것도 지금 상당히 지금, BSA가 빈약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요게 그 현대기아차의 그 eGMP 신형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eGMP1보다 좀 더 개량된
형태라서 딱 봐도 뭔가 좀 많이 다르죠. 네, 좀 더 튼튼해 보이는. 선도 정리가 좀 잘 되어 있고 차폐면 실드가 더 강화되어 있어요. 요게 강화된 거고요. 이게 퓨즈 같은 거예요. 퓨즈 같은 거. 우리가 주거비직 같은 경우에 합선이 되게 되면 탁 크게 해서 그런 역할을 이제 퓨즈가 하는 겁니다. 요 역할이. 그리고 이제 요게 그 아이오닉 5에 들어가는 그 BSA 모듈 퓨즈인데 상당히 화재 확산 설계, 지원 설계가 잘 되어 있다는 거죠. 이런 이제 같은 NCM 배터리인데도 배터리 제조사와 어디에서 완성차 업체가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이런 게 확연히 좀 다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이제 그 배터리 실명제가 굉장히 급물살을 타고 있다.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앵커님도 방송에서 많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엄청 많이 했어요, 저도. 네, 그러니까 종목이 너무 떠서. 그래서 이제 엄청 여기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분위기가 막 이렇게 많이 확산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정치인들도 여기 배터리 실명제에 대해서 촉구를 되게 얘기를 하고 있고 정부 차원에서도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때가 우리가 이제 방송할 때는 테슬라라든가 몇몇 외주차 업체들은 공개를 안 했었는데 결국 다 공개했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차대 번호 기준으로 해서 배터리가 다릅니다. 그 L자가 들어가는 차대 번호에서는 엔솔케 들어가고 그 외에 이제 그 차대 번호에 따라서 파라소닉이라든가 시에텍이 어떤 건지가 차대 번호를 통해서 알 수 있고 다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공개된 내용을 이제 정리를 제가 해봤는데 여러 뉴스 자료를 가져왔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빨간색 친 게 이제 배터리 3사 거고 시에텍이 들어간 차량들 파라티스, 비아디, 파라소닉 그리고 요거는 그 플라잉 플래닛 에너지라고 해서 이게 아마 일본 업체 같은데 이거 도요타계 렉서스에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게 세보니까 117개 차종이더라고요. 제가 세봤어요. 그리고 77개 차종에 K배터리가 들어가고 65.81% 점유 그리고 35개 차종에 중배터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29.91 그래서 65대 29 요거 나머지 모자란 거 요거 일본 거 요거 하나 있어서 그런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요 그 국산차와 수입차를 비교를 해보니까 이거 3사죠. 현대차, 기아차, KG 모빌리티 이거 세 개인데 여기는 다 비아디 거 써요. 근데 다행히 이 KG 모빌리티는 비아디 걸 배터리를 쓰긴 하는데 그 BSA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좀 그 여기 어쨌든 한국 사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잘해놨구나. 똑같은 걸 그대로 갖고 아니라 조금 더 변형을 했어요. 조금 튼튼하게? 더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조금 그래도 좀 노력하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비아디 거랑 거의 같지만 좀 다르다. 그래도 좀 다르다라고 말씀드리겠고 그 국내 완성차 세 곳 중에서 33개 차종 중에서 28개 차종이 이제 K배터리를 쓰고 있고요. 시애틀 쓰는 게 이제 여기 그 니로 EV가 있고 레이 EV 이렇게 이제 기아가 2개 있고 여기 그 현대 같은 경우가 전에 아마 코나 EV 이렇게 들어갔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현대기아차는 다 SK온이라든가 LG 엔솔을 주로 씁니다. 특히 기아 같은 경우는 이제 SK온 좀 많이 쓰는 게 있고 수입차 업체 7군데 중에서 53개 차종에 29개가 이제 K배터리를 쓰고 있고 54%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중배터리를 이제 100% 쓰는 것도 있지만 60% 이상으로 한번 나눠봤어요. 쓰는 것이 이제 그 벤츠랑 KG 모빌리티, 폴스타, 스탈란티스 이렇게가 이제 주로 중국 배터리를 많이 쓰더라. 테슬라는 약간 반반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섞여 있어가지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런 업체들 거는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할 때는. 벤츠 지분을 또 중국 쪽에 또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러겠죠. 또 써주는 건가 그렇죠, 봐요. 영향이 있을 것 같고. 뭐 그럴 것 같고요. 공교롭게도 이제 그 벤츠가 이제 중국 배터리를 채택을 하는 시점이 중국에서 중국업체가 이제 대주주가 되는 그런 시점과 일치하기도 합니다. 앞으로 이제 차를 살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차 안에 이제 그 우리 노트북 사게 되면 그 인텔 인사이드, 이렇게 LG 에너지 솔루션 뭐 인사이드, SK온 인사이드, 삼성 XDR 이런 마크가 들어간 차에 또 이제 그리고 차량 정보 안에 배터리 실명제가 들어가게 되면 아까는 이제 뭐 배터리 스펙까지도 들어가게 된다고 하면은 소비자의 선택이 이제 차 브랜드만 본 게 아니라 같은 브랜드라도 어떤 배터리가 들어가는지를 선택을 하면서 그 선택권을 넓힐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의 김건희 의원이 그 전기차 배터리 실명법을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그 배터리 그 전기차에 대한 신뢰감을 더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걸 통해서 전기자동차 안에 배터리 제조사랑 상품명이 자동차 등록 원부에 등록이 되도록 등록 원부 보면은 내가 어디 배터리를 쓰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하는 거고 거기에 모델명까지 들어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모델명만 알면은 그 안에 뭐 니켈 함량이 몇 %인지 실리콘 응급제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다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 배터리가 해당 차량의 모델이 어떤 걸 들어가는지 아직은 그건 몰라요.
그래서 그 EV3 같은 경우에 힐리콘 육자 함량이 뭐 5%인지 1%인지 막 논란이 많았잖아요. 그게 배터리 스펙을 정확히 안 알려줘서 그래요. 왜 안 알려주지? 그게 관행이었어요. 이번에 들어서 그나마 제조사라도 알려준 거지. 그러니까 전기차 업체들이 어디 배터리 들어가는지에 대해서는 좀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게 약간 우리가 이제 차를 사도 그 부품 어디 거 잘 안 알려주잖아요. 차 안에 약간 그 부품처럼 지금 취급을 하려고 했던 게 있고 그거를 이제 제조사를 자꾸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전기차 업체들 완성차 입장에서는 협상해서 그 배터리 업체로 좀 협상권이 좀 그쪽에 더 주도권을 그쪽에 줄 수 있기 때문에 약간 부품 취급하는 거죠. 그래서 그 파라시스 배터리 쓴 벤츠 같은 경우에 배터리를 지금 백밀러랑 비교했잖아요. 어떻게요? 백밀러 같은 거로 그냥 백밀러처럼 부품 같은 거라고. 네, 그 백밀러랑 비교했다니까. 안 되지 그럼. 사이드 밀러랑 비교했어요. 사이드 밀러랑 배터리를 동급으로 비교를 했다니까요. 예, 그런 식의 취급을 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실명법들이 발의가 됐고, 아마 요 얘기는 제가 그때도 한번 가져왔던 자료 같은데, 그 배터리랑 전기차 시장의 지형을 바꿀 수 있는 어떤 내관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배터리 공개를 통해서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하면서 전기차를 살 때, 당연히 전기차뿐만 아니라 배터리도 골라서 산다고 하면 원가의 30~40%를 차지하는 그 배터리도 골라서 한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제 배터리 업체들의 협상력은 더 강화될 것이고 이 배터리라는 게 전기차에서는 전기차 수명과 주행거리, 충전 속도 다 좌우하고 배터리가 우리가 이제 전기차를 구매할 때 핵심 요소잖아요. 맞아요. 네. 우리 의뢰이 이건 SK온게 들어가겠구나, 뭐 SK온, 그 ACM9 들어갈 거냐 그렇게 사지만 자동차 업체에서 직접 그렇게 얘기한 적은 없어요. 언론 홍보를 통해서 우리가 지레 알고는 있죠. 그런데 이제 어이없게도 저 CATL 거 들어간 줄 알고 샀는데 그게 또 갑자기 듣보잡인 파라시스 들어갔다 하면은 이제 황당한 일인 거죠. 그런 일이 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 자동차 브랜드뿐만 아니라 배터리 제조사와 종류까지도 살피게 되면은 그만큼 그 전기차 시장에서 배터리 제조사에 힘이 셀 수밖에 없다. 이게 그래서 그 2차 전지 섹터들 특히 종목들의 반등의 어떤 한 트리거가 될 것 같기도 하다. 어떤 시장의 판을 바꿀 것 같다 해서 제가 새로운 모멘텀이. 네, 이런 그 K배터리 인사이드 시대가 열릴 거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진짜 2차 전지 배터리 쪽에 새로운 모멘텀이 생겨나는 것 같아서 앞으로 기대가 되고, 슬쩍슬쩍 말씀을 주셨는데 K배터리가 그래서 얼마나 좋나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K배터리랑 중국 배터리랑 비교했을 때 어떤 부분이 좀 더 월등한가요?